등갈비로 그 갈비대가 보통 이제 그 갈비가 한 5번, 6번, 7번이 있는데 그 6번 쪽으로 이제 정육점에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우가 조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걸 점여서 지방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숙성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예,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칼집을 넣어서 하면 더 부드러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숙성을 하고 이제 구워서 먹습니다. 저도 김치 냉장고가 약간 살얼음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서 살짝 얼은 상태에서 이 냉장에서는 생보다는 이 칼질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렇게 살짝 얼려서 근막이라고 하는 근막을 거군요. 조금 제거를 하고 이 고기 상태에 따라서 조금 포를 달리 해요. 그래서 뼈 쪽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포의 두께는 어느 정도? 한 포의 두께는 한 1cm 조금 안 되게 예. 그래서 이걸 해보면 기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뼈 가까이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게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뼈에 있는 그 기름들 다 예 걷어내죠. 이렇게 해서 걷어내야 돼. 이게 거의 지금 지방 덩어리거든요. 예, 그래서 소기름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아니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이 그 사이드라 이게 이제 이게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칼집을 0.5에서 0.8 정도 이렇게 칼집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 있잖아요. 비닐에다가 아까 보셨잖아요. 비닐에다가 숙성을 한 3일. 좀 급하면 이틀 정도 괜찮은데 이틀 정도만 지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개인용 소금인데요. 1테이블스푼 넣고 그다음에 1티스푼. 1티스푼. 네,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후추. 흰색 후추를 사용하시는 네네네. 흰색 후추 넣고 그 온도는 어느 정도? 180 올려요? 처음에 180. 처음에 이제 일단 예열을 하고 예열을 하고. 예열을 하고 이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좀 180 정도. 예. 맞춘 그다음에 이제 얘가 급하다 그러면 그냥 200에서 그대로 해서 바짝 그냥 살짝 겉에만 예. 요거는 약간 두꺼운 면이 있으니까 잘라내서 고등학교를 수원으로 다녀서 수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옆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만만한 게 막내딸이라고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엄마 옆에서 해던 게 어느 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 적인가 봐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리사 자격증을 저도 모르게 땄어요. 그냥 어떻게다가 따갖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예, 음식 쪽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식물들을 만져보면 농작물 그 커가는 과정이라든가 수확하고 그 과정이 너무 관심이 가져져서 제가 이제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어떻게 했다가 찾아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업농업반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거기서 과정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고추장. 고추장? 네. 아, 그 소고기 고추장. 네네네. 그 소고기 고추장을 그때 이제 제가 그냥 저희 같은 경우 전통 고추장만 그때 당시 그것만 접했는데 소고기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었던 그 고추장에서 이제 소고기를 볶아서 그거를 해갖고 가미를 해갖고 여행이라든가 이럴 때 잘 해먹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게 딱 인상이 깊어서 아, 이렇게 해서 응용이 가능하구나. 요리라는 게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갔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활동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음식도 배우고 떡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다가 저희 팀장님이 진흥청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가서 갈 사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자격증이 있어야만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그때 나이가 43살인가 됐는데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제가 아가씨 때 따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뽑혀서 가서 진흥청에서 배우게 된 계기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수원은 그 서울과도 가깝고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오산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중간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충청도나 남도 음식, 전라도 음식 뭐 이런 게 거의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식 날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고등동에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갈비집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쪽 이목리 쪽 가서 큰 식당인데 네. 거기서 먹은 기억. 저희가 먹었을 때는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예, 크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 이게 커진 것 같아요. 생갈비. 생갈비. 예. 예. 소금에 예. 찍어 먹는 생갈비. 생갈비. 제가 알기로는 예. 처음부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예.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렇게. 예. 이 정도 사이즈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왕갈비가 돼 있더라고요. 수원에는 갈비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송 저쪽에 이제 이목리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원천 쪽에 보통 집에서는 간장 양념으로 해서 먹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배즙, 양파즙, 생강즙, 마늘, 그리고 소금, 그 다음에 맛술 이렇게 하고 이제 설탕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믹싱을 해갖고 그거를 해서 처음부터 얘를 재워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숙성된 갈비를 갖고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냉장 숙성이 됐잖아요. 양념도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내올 때 바로 살짝 넣어서 건졌다가 양념을 쭉 가져가서 거기서 구우면서 숯불이잖아요. 숯불에서 얘를 올려서 1차 양념이 된 거를 올려서 굽는 과정에서 살짝 한번 발라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원갈비 양념, 소금 양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좀 윗분들도 여기서 있다 보니까 그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그래도 귀한 음식.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먹기에는 좀 그런 구하기 힘든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 그게 이제 갈비가 됐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행궁 성 축조를 했잖아요. 북문, 장안문 이런 성을 축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그 소를 도축하고 원래는 옛날에는 그런 거 잘 허가가 안 됐지 않았나? 그죠? 네. 그랬으니까 그때 그런 일꾼들을 사기를 양양시키기 위해서 소를 잡고 거기에 나온 부속물 같이 이런 국밥 같은 거 이런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 갈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서 드셨던 것 같기는 해요. 90년대 이후인 것 같아요.
90년대. 예, 90년대, 90 한, 하여튼 중반부터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생일 때나, 누구 뭐 축하해줄 일이 있거나, 애들이 어릴 때는 누가 공부 잘해서 뭐 조금 뭐 했다. 그런 거, 뭐 응원차. 손님 접대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이제 갈비가 손이 많이 간다, 뭐 이렇게 네. 그릴이 있어야 된다, 예, 예. 뭐, 2개 넣고, 뭐 한쪽에서 뭐 부탄가스 넣고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번거롭다. 무슨, 뭐, 집에서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이제 누가 와서 초대를 해서 저기를 하면 이게 퀄리티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그러면 갈비로 대접을 하면, 그 집 갔다 와서 갈비 먹었어. 이 소리 듣는 게 낫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